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실에 있는 김다희 조교수라고 합니다. 아마 날씨가 굉장히 덥지만 이번 주부터 휴가 시즌이라서 많은 분들이 휴가 가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오늘은 저희가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기도 이물 이야기를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귀, 코, 목으로 나뉘는데 그 목 부위 그리고 특히 기도 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기도, 성인 기도 질환을 모두 보는데 그런 기도 질환들을 다루는 기관 식도과학회 무임소 이사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 학회 차원에서 이번에 비욘디랑 함께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고 그중에서 기도 이물 이야기를 제가 담당해서 오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숨 막히는 순간 기도 이물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주변에서 꽤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사례가 들려서 숨 막히는 순간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아이가 땅콩을 먹다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하면서 땅콩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저희가 발견을 하고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후에 치료랑 예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물은 어쨌든 기도에 음식물이나 작은 물체가 들어가서 숨쉬는 길을 막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뿔꺽 하는 순간 혀와 이 뒷벽이 음식물을 쥐어짜서 뒤쪽 식도로 이렇게 내려가야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기침을 하면서 요 숨쉬는 길이 열리고 숨쉬는 길로 들어가서 성대, 말하는 숨길의 입구부터 폐 있는 곳까지 어느 곳이든 기도 이물이 들어가게 되면 기도 이물로 인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소아나 노인, 특히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에서 흔하게 발견이 되는데 숨길을 막아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정말 빠르게는 4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되고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뇌 손상 혹은 5분 안에 사망까지도 이르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년에 12,000건 정도 응급실 방문하는 게 기도 이물 때문이고 실제로 소아 사망의 원인도 연간 150건이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는 응급처치를 누구나 알아야 되는 심폐소생술의 일부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자제분이 오늘 함께 했는데 나중에 기도 이물 응급처치 나올 때 저희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황, 그런 기도 이물의 상황에 생겼을 때 그 증상을 보고 빠르게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 의료진 누구든 알아야 되는데 음식을 먹다가 말고 갑작스럽게 기침을 하면서 호흡을 잘 못하고 목을 이렇게 부여잡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동시에 아이들은 얼굴 중안부에 이렇게 청색증이라 그래서 저희가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아이들은 빠르게 얼굴 색깔이 변하고 성인에서는 청색증까지는 바로 변화하는 게 변화할 때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대부분 목소리를 잘 못 내는 상태가 되거나 호흡곤란과 동시에 이렇게 목을 부여잡는 증상을 보이면 기도 이물로 인한 급성 증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식당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보일 때는 기도 이물로 인한 증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급성 증상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간혹 땅콩을 먹다가 기침을 했는데 이제 성인이라면 이물을 느끼고 이물감 때문에 진료를 받겠지만 아이는 그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지연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콩 먹고 살에 들리거나 혹은 어떤 장난감을 갖고 논 이후에 그런 이물 증상을 일으켰으나 그냥 아이 컨디션이 괜찮아서 지나갔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침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계속 쌕쌕거리는
그리고 폐렴이 동반되는 증상이 있다면 기도 이물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진료를 좀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 쌕쌕거림은 아이가 숨 쉴 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호흡을 쉬지 못하고 이렇게 숨 들이마실 때 숨 쉬는 소리가 달라진다면 그런 쌕쌕거림 기반으로 기도 이물 증상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밥 먹다가 혹은 음식물을 먹다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그런 기침하는 증상이 있는지에 대한 병력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물이 기도에 들어갔는지를 안다면 저희가 기도 이물 치료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물일지 추측하는 것도 같이 상황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기도 이물 진단하는 거는 저희가 청진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알 수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숨 쉬는 길에 기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쪽 기관지를 막으면 공기가 들어가지만 공기가 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서 이물이 있는 쪽 폐가 오히려 이렇게 더 크게 확장이 되고 호흡이 숨이 이렇게 갇혀 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고 저희가 기도 이물을 의심하고 그걸 기반으로 CT를 찍을 수 있고 같은 현상을 의료진이 청진을 했을 때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침을 하거나 얼굴 색깔이 변하거나 계속 목에 이물감을 호소하거나 숨쉬는 호흡 소리가 변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도 많이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드라마에서 나왔던 사례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heck his mouth. Check his mouth. Nothing in there. All right, so lay him down. Sir, just relax. Everything will be just fine.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고객이 아마 음식을 먹다가 사례가 들려서 음식물이 걸렸던 것 같고요. I need to perform an emergency tracheotomy. I'm gonna need a glass of vodka. 이 드라마에서는 사실 산드라 블록이 아주 숙련된 의료진은 아닙니다. 근데 잘못된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을 Okay, sir. What I'm gonna do is I'm gonna find your. 보실 수 있게 됩니다. Stop touching me. So the glycothyroid membrane. 숨길이 막혔다고 판단이 돼서 여기서는 응급으로 숨길을 뚫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응급 상황에서 아주 해결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응급실에서 숙련된 의료진이 저런 기관절개술을 통해서 숨길을 확보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소독도 전혀 안 되고 기구가 준비가 안 된 저런 식당 환경에서는 저렇게 기도를 잘못된 방향으로 확보를 하기보다는 이분처럼 어떻게든 기도 이물을 뱉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응급 처치를 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가져온 영상은 사실 잘못된 처치의 일례고 조금 자극적이지만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처치를 해야 된다는 교훈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얼마 전에도 아마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잘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토마토 먹다가 기도 이물이 발생한 아이한테 복부 압박을 제대로 해서 아이를 살렸던 경우도 있고, 실제로 연예인 양세형도 그 집사부일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식당에서 어떤 할머니 분을 배웠던 응급처치를 기반으로 살렸던 일례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이물이 발생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얼마나 응급한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환자가 너무 멀쩡하고 스스로 기침을 해낼 수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심폐소생술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로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발성이 되는지, 그리고 기침을 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게 아이인 경우에는 아이가 어느 정도로 의사소통이 되고 협조가 되는지에 대한 응급정도 판단이 중요하고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이들이랑 성인은 대체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특히 소아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특히나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조직이 약하고 몸 자체도 연하다 보니까 1세 미만과 1세 이상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응급처치 시의 주의사항 그리고 결국에는 119 신고를 해서 다른 남은 이물이 없는지 다른 후유증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아 1세 이상 어린이 혹은 성인일 경우에 대처법입니다. 기침을 할 수 있고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사실은 스스로 기침을 해서 음식물을 뱉어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고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안 되더라도 눈맞춤이나 다른 행동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기침이 가능하다면 옆에서 저희가 이제 토할 때 등 두들겨 주는 것처럼 기침을 유도해서 이렇게 뱉어내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연속으로 5번 이상까지도 두드려 주고 기침을 해서 이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그 다음 단계 응급처치법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 계속 기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호흡곤란이 심해지거나 혹은 갑자기 발성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도 응급처치를 준비를 해야 되고 꼭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와 동시에 119를 신고를 하면서 다음에 보여드리는 응급처치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주변에서도 보셨을 텐데 하임리히법이라고 복부 밀어내기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이물을 뱉어낼 힘이 없는 소아 1세 이상 혹은 성인에서는 이렇게 뒤에 서서 환자 등 뒤에서 이 복부에 있는 부분에 압박을 가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물을 뱉어내는 압력을 가하는 건데요. 옆에 사진처럼 이렇게 엄지를 안쪽으로 모아서 감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손을 이렇게 감쌉니다. 그래서 뒤에서 안은 상태에서 요 명치 끝에 만져보시면 가슴 흉골이 이어지는 뼈가 끝에가 있는데 그 갈비뼈가 붙는 뼈 끝에다가 요 감아쥔 엄지를 갖다 대고 나머지 한 손으로 포개어서 이렇게 안쪽 위쪽으로 당기듯이 빠르게 밀쳐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지그시 누르는 거는 사실 전혀 압력이나 압박에 도움이 안 되고요. 이렇게 감싸서 밀쳐 올릴 때 이렇게 순간 압력을 주셔야 공기가 확 밀어내면서 이물을 앞으로 뱉어낼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 혹은 힘들어할 때는 저렇게 앞에 사람처럼 이렇게 처져 있거나 힘을 잘 못 주는데 약간 숙인 상태에서 뱉어내는 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환자분은 이렇게 조금 처져 있고 등 뒤에 서서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 명치 끝에 위치하도록 해서 빠르게 밀쳐 올리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일반인한테는 이 행위가 명치를 잘못 건드리면 급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연습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요. 아마 큰 인형 같은 게 있으면 그 인형을 이용해서 연습하는 게 정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체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도 같은 방법으로 하임리히법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처치를 하는 사람이 환자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높이를 맞춰서 하임리히법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응급 처치를 하는 사람이 더 몸집이 작고 키가 작다면 이렇게 환자가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처치를 하거나 높이를 잘 맞춰서 해야 밀쳐 올릴 때 제대로 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걸 맞춰줘야 되고요. 저희가 임산부의 경우 혹은 사실은 복부 비만이 심해서 배가 많이 나와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 명치 아래쪽을 누르기가 쉽지가 않고 이렇게 둘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가슴, 흉골 있는 가슴 쪽을 똑같이 밀쳐주시면 임산부나 복부 비만이 있는 환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임리히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 근데 의식은 있지만 아무도 이렇게 도와줄 사람은 없고 기침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자나 이런 책상 모서리 같은 데 대고 순간적으로 압력을 줘서 뱉어낼 수 있는 게 도움이 되겠고, 만약에 그런 모서리들이 없다면 손 모양을 똑같이 해서 내려놓고 거기에 기대서 이렇게 순간 압력을 주는 게 하임리히법을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임리히법을 적용하는 게 이 응급처치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호흡곤란이 지속됐거나 아니면 기도를 너무 꽉 막아서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사실은 의식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앞에 앉고 하임리히법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라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환자를 바닥에 반듯하게 눕히고 119에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심폐소생술, 다른 방식의 하임리히법이나 배를 이렇게 함부로 누르는 거는 피하셔야 되고 심폐소생술과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을 오히려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때는 사실은 기도 이물을 빨리 제거하는 것보다는 뇌에 빨리 혈류 공급을 지속해서 뇌 손상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억지로 기도 이물을 꺼내려고 노력하거나 하임리히법을 하려고 환자를 막 지탱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빠르게 심폐소생술로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해서 첫 번째 응급 상황에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응급처치를 할 때 사실은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물이 있으면 사실은 다들 손으로 꼭 억지로 이렇게 입안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특히 이렇게 의식이 없거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물이 입 끝에 보이거나 이제 쉽게 뺄 수 있는 형태라면 제거를 하는 게 맞지만 의료인이 없고 이물질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손가락을 입안에 넣다가 이물질을 오히려 더 기도 쪽으로 밀어넣는 악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억지로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나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손을 넣었는데 환자분이 의식을 잃다 보면 갑자기 강직이 되면서 입을 꽉 깨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로 그러면 안 되지만 손가락이 잘리거나 손에 상해를 같이 입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응급처치를 할 사람도 없어서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시도할 때는 정말 입 끝에 보이거나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리해서 기도 이물을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와 함께 제 자제분이 같이 온 이유입니다. 영아의 기도이물 응급처치법인데요. 영아의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임리히법을 하기에는 아이의 상태가 너무 약하고 간이 꽤 높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지 않고요. 보통은 저희가 기도이물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아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턱을 이렇게 잡고 살짝 들어주면서 입이 벌어질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아의 경우에는 사실은 성인의 한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서 턱을 이렇게 잡고 등 뒤를 이렇게 받친 상태에서 보통은 이렇게 잡고 고개가 가슴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로 위치하도록 보통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무릎에 기대면 가장 편한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서 보여드리면 턱을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이 상태에서 등을 밀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기도 이물이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영아가 떨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잘 잡은 상태에서 5번 정도 요 손 뒤꿈치로 등을 이렇게 토닥이듯이 앞에 방향으로 이렇게 밀쳐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등을 이렇게 밀어내는 방법이 중요하고 이렇게 5번 했는데도 기도 이물이 잘 안 나온다면 이 방법은 사실 공기에 압박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아이를 돌려 잡고
이 상태에서 아이 심폐소생술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젖꼭지 이은선 바로 아래에 두 손가락, 중지 넷째여도 되고 둘째, 셋째여도 가능한데 이 상태로 가슴 압박을 5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간 압박을 넣어서 시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도 기도 이물이 안 나오면 똑같이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도 이물을 뱉어내고 기침 해낼 때까지는 요거를 뒤집고 5번 응급처치를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119 신고를 먼저 하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응급처치를 하게 되고요. 이 행위를 하다가 간혹 정말 아이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앉은 상태에서 무릎에 이렇게 각도 기울여서 방금 보여드린 응급처치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는 응급처치도 힘든데 사실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소아에서 특히 영아에서 이런 기도 이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응급처치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물이 발생하는 종류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아에서는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땅콩 혹은 장난감 조각 그리고 사탕 일부를 삼키고 기도에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성인에서는 떡이나 고기 조각 어떤 경우에는 틀니도 있고 사실은 약물, 약을 연세 드실수록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이 잘못해서 기도에 넘어가거나 실제로는 정신없이 약을 먹다가 약 껍질을 잘못 삼켜서 그게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병원에서는 사실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한 이유로 소아 기도 이물을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거는 정월 대보름 전후해서 저희가 견과류가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럼 까기를 하다가 모르게 책상에 올려놨던 견과류를 아이가 집어먹어서 땅콩 조각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특히 노인분들은 설 혹은 추석 명절 때 떡을 서로 나누다가 떡으로 이물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물, 땅콩이나 아몬드, 호박씨, 밤껍질 이런 것들은 먹는 음식이지만 사실은 잘 녹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막아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 무기물로는 장난감 조각이나 옷핀 그리고 뭐 치아 일부, 치약 쉬운 부분, 틀니의 일부, 부분 틀니, 액세서리 혹은 정말 칫솔까지도 기도로 잘못 넘어가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 이물을 저희는 병원에서 접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물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병원에 왔을 때 이물의 종류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저희가 나중에 기도 이물을 제거할 때 특히 옷핀 같은 거는 열린 상태로 기도에 들어가면 빼내다가 기도에 상처가 나고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서 어떤 이물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호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물이 기도로 넘어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도 뒤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숨 쉬는 길로 내려간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요 숨길의 입구는 저희가 지금처럼 말하는 성대가 제일 먼저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성대를 덮어주는 후두개라는 구조가 있고 정상적으로 삼킴을 할 때는 그 후두덮개가 숨길을 막아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급하게 드시다가는 이 후두개 뒤쪽으로 음식이 잘못 넘어가서 성대를 막으면 발성이 불가해지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지나가서 양쪽 폐로 갈라지는 요 주기관 트라키아의 기도 이물이 박히게 되면 양쪽 폐로도 숨이 안 쉬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도 이물은 이 부분은 굵기 때문에 빠르게 통과를 하고 조금 더 세워져 있는 우측 주기관지 그래서 오른쪽 폐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요게 조금 더 굵고 더 세로로 세워져 있어서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다행히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왼쪽 폐가 살아있기 때문에 의식도 있고 생활은 가능하지만 폐렴이 동반되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측 기관지에 박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왼쪽 폐로 숨 쉬는 거를 유지하면서 요 기도 이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영아는 아이는 응급처치도 정말 힘들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아이는 응급처치도 힘들지만 이런 기도 이물 발생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아이들 3세 미만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데 성인과 달리 이 삼키는 길이 꽤 위쪽에 높이 아직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넘어가는 길과 숨길이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게다가 삼키는 기능이 아직 온전하지가 않고 특히 요 1세에서 3세 사이에는 활동량이 엄청 많아지지만 보이는 모든 물건을 다 입으로 갖다 가져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먹을 수 있는 거랑 먹을 수 없는 거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음식물을 잘게 조각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을 먹다가 혹은 그런 장난감 같은 걸 갖고 놀다가 그게 잘못해서 기도 이물이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나이 때는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이 옆에서 그런 작은 조각들은 특히나 피해 주셔야 되고요. 또 반대로 노인, 고령층에서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데 얼마 전 그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도 떡이랑 음식으로만 추출했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매년 119 출동하는 건수가 기도 이물 때문에 1290건 5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250건 정도의 출동 현황인데 이게 떡이랑 음식에만 해당하는 경우고 실제로 노인이 됐을 때 혹은 저희가 뇌졸중이나 파킨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연하 기능, 삼키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요양보호시설에 있는 특히 뇌신경계 질환 환자분들 노인 이상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떡이나 음식 먹을 때도 기도 이물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이물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응급처치를 잘 해주시면 바로 낫겠지만 응급처치가 잘 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연돼서 발견이 되었을 때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저희가 기관지도 확장하고 자세도 취해드리고 응급처치를 뒤늦게도 하지만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전신 마취 하에 안전하게 기도에 있는 이물을 제거하게 되고 이거는 기관 병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저희는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하고 이비인후과 혹은 기관지 내시경을 하는 호흡기 내과 그리고 저희 기관식도과학회 같이 하시는 흉부외과 교수님들 이렇게 세 분과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처치입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이걸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어떤 형태의 기관지 내시경이든 기도로 들어가서 호흡을 유지하면서 기도에 있는 이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기관지경은 그게 이렇게 단단하게 생겨 있느냐 혹은 이렇게 움직이는 내시경 형태냐에 따라서 경성기관지경 그리고 연성기관지경으로 나뉘는데 저희가 요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직접 나안을 들여다보고 이물을 제거했었지만 요새는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포셉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취를 한 환자를 목을 이렇게 제껴서 저희가 숨길로 직접 기구들을 집어넣어서 기도 이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구 끝에 포셉이 집게같이 집게발처럼 달려 있고 저희가 땅콩이냐 혹은 장난감이냐 아니면 정말 위험한 옷핀처럼 뾰족한 거냐에 따라서 끝에 어떤 팁을 사용하는지가 다른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기구들이 나와 있어서 호흡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제거하는 게 수술이 되겠고 이것도 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수술에 속합니다. 또한 요새 이렇게 포셉으로 잘 잡히지 않는 물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여서 바구니로 끄집어내는 바스켓 형태의 기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기도 하고 말씀드린 두 번째 이렇게 움직이는 내시경 형태의 연성기관지경을 통해서도 똑같이 포셉이나 바스켓을 이용해서 기도 이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거했던 수술 영상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여기까지 왔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한쪽 폐로만 숨을 쉬고 있거나 혹은 그게 지속이 되면서 이미 폐렴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쪽 폐로 마취를 유지하기
또 쉽지가 않아서 이런 기도 이물이 오래된 경우에는 중환자실까지 준비를 하고 시행하게 되고요. 기도 이물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보여드릴 영상처럼 견과류를 먹다가 기침을 했었고 그 이후에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열이 계속 나면서 시간이 지나서 한 2-3달 뒤에 기도 이물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코 안에 완두콩 들어간 아이들 보셔서 알겠지만 안에서 콩이나 땅콩은 불어납니다. 그게 불어나고 그리고 주변 조직, 특히 이 숨길 안에 있는 점막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요 점막이 주변이 붓고 덧살이 생기기 시작해서 수술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땅콩이 들어갔던 아이 보시면 주변 조직이 이미 이렇게 빨갛고 부어있는 상태고요. 땅콩 조각이 지금 박혀 있어서 이거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여러 주 동안 이렇게 오래 있었던 이물들은 주변 조직이 변하면서 저렇게 출혈이나 덧살이 동반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포셉으로 제거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 아이도 땅콩 먹고 어느 날 기침을 심하게 했었는데 이후 폐렴이 생겨서 폐렴으로 여러 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CT를 찍어보니까 알고 보니 땅콩이 안쪽에 있어서 이것도 뒤늦게 땅콩을 제거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도 옆에 주변에서 계속 뛰고 있고 산소를 불어 넣어주면서 호흡을 유지해주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땅콩을 아까 2번째로 보여드렸던 바스켓 종류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모습이고요. 주변 조직도 이미 붉어져 있고 염증이 많이 동반되어 있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술자나 마취과나 같이 있는 팀들이 땅콩이 나오면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를 만큼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보람이 있는 수술이 되겠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땅콩을 가지고 놀다가 넘어지면서 땅콩이 기도로 넘어갔던 아이인데 마찬가지로 크기가 너무 커서 저희가 기관지 경이랑 같이 땅콩을 제거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까지 하고 나면 폐의 상태에 따라서 간혹 중환자실로 들어가거나 며칠간 폐렴 치료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게 경우들이 있고 수술 중에도 출혈이나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기도 이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너무 붓고 오래돼서 이게 양쪽 폐로 들어가면서 기도가 막히고 그것 때문에 심폐소생술까지 이어졌던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흉이나 기관지가 찢어지는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하고 수술 후에도 이런 호흡 치료를 꽤 오래 지속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심각한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이런 기도 이물로 인한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채팅 주신 것처럼 아이들 특히 4세 미만은 주변에 견과류 같은 조각들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 얼마 전에 그런 그 케이크 생일 파티 해주는 케이크 장난감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집에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초 사실은 불이 들어오는 초 꼭지를 어떤 아이가 뽑아서 삼키고 기도 이물을 제가 제거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장난감들이 몇 세 기준 언제까지 사용해도 되는지가 다 적혀 있고 그 기준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런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 그리고 노인들도 특히 요새는 핸드폰 보면서 식사를 하고 제대로 집중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꿀꺽꿀꺽 급하게 삼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삼키는 것도 피하시는 게 중요하고 식사 시에는 식사에만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제대로 씹고 제대로 넘겨야 기도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이 제대로 된 연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히 식사하실 때는 식사에만 집중을 하시고 혹여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아까 보여드린 응급처치법을 주변에서 꼭 시행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첫 번째로는 해피띵님입니다. 기도에 개딱지 같은
뾰족한 게 걸려서 잘 안 넘어갈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이런 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장을 먹거나 혹은 치킨 먹다가도 가끔 치킨 뼈 이런 뾰족한 부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억지로 삼키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왜 밥 먹고 떡 먹고 물 많이 먹고 이렇게 넘겨라라고 했었는데 이제 떡이나 유기물처럼 이제 녹는 음식물들은 그렇게 해서 넘기면 오히려 형태도 좀 흐물흐물해지고 물을 먹으면서 오히려 기도가 아닌 식도로 잘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기도까지 가지 못한 상태, 보통 이제 편도나 구인두, 혓불이 있는 부위에 이런 딱지 같은 게 있을 때는 사실은 물을 헹궈서 자주 뱉어내시거나 가까운 이비인후과 방문해서 구인두에 있는 거를 제거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겠습니다. 이게 억지로 자꾸 삼키려고 하다 보면 그 게딱지 부분이 이렇게 옆에를 물고 늘어지면서 점막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보통은 그 상태에서 기도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지만 기도 있는 입구 전까지 점막에 상처나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억지로 쓸려보내고 자꾸 삼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성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살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뒤에서 안아도 깍지 안 껴질 정도로 살찐 사람은 응급처치 방법도 달라질까요? 네. 주먹으로 명치는 당연히 때리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찐 분도 대부분은 이제 복부 비만이어서 요 흉부 있는 가슴 쪽이 안아진다면 그 환자분은 의자에 앉히시고 이렇게 뒤에서 가슴을 응급처치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만약에 살찐 거보다 정말 덩치가 크셔서 가슴도 이렇게 안아지지 않을 때는 사실은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스스로 기침해내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만약에 의식이 없고 전혀 협조가 안 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아예 심폐소생술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가슴에 순간적인 압박을 주시면 기도 이물을 배출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덩치가 너무 커서 이렇게 안아서 하실 수가 없으면 앞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된 힘을 주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료진들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등을 두들겨 주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119를 신고하신 이후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런 날 님이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에 이물질이 오래 남아있으면 혹시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뭐가 들어갔는데 티가 안 나는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상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런데 이제 뭐가 들어갔는데 사실 주변에 아무도 못 봐서 몰랐고 특히 그런 증상을 호소하지 못하는 어린이들 혹은 표현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기도 이물이 넘어갔는데도 그 상태로 몇 개월씩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이 나거나 폐렴이 걸리거나 폐렴 진단이 돼서 저희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기도에 있는 이물질은 유기물처럼 녹아나는 게 아니라면 오래 남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나고 폐렴이 동반되는 거는 주변 조직들을 자꾸 손상을 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기도 점막, 기도 안쪽에 있는 벽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유가종이라 그래서 그런 흉터, 덧살이 생기기도 하고 자꾸 긁히면서 그분의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오래되거나 위험한 물질이면 그 기도를 뚫고 폐까지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정말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신 노인분들도 모르는 상태로 기도 이물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폐로 다 상처를 내서 나중에 폐랑 기관지를 포함해서 일부 잘라내는 수술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티가 안 나는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고
그런 표현이 안 되는 그리고 삼키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억지로 뭘 먹이거나 입으로 자꾸 주시는 거는 사실은 피해야 합니다. 김민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하임리히법이 약간 토를 하게 하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임리히법을 하다 보면 결국 토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동반이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토를 하게 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도의 순간적인 압박을 하면 공기가 압력을 이용해서 이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건데 저희가 기침하는 원리랑 사실은 같습니다. 기침을 할 때는 숨길의 입구, 성대 부분을 저희가 닫은 상태에서 공기의 압력을 모아서 이렇게 빠르게 뱉어내는 건데 그 뱉어내는 힘을 하임리히법이 대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를 하게 억지로 입안에 손가락을 넣고 기도 이물을 뱉어내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기도 이물과 좀 달리 식도에 이물이 걸려 있을 때는 그렇게 토를 하면서 이물이 배출되는 경우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임리히법은 숨 쉬는 길, 기도에 있는 이물을 뱉어내는 방법이라서 토를 유도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공기의 압력을 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무와 달님도 하임리히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CPR처럼 갈비뼈 손상의 가능성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임리히법도 사실은 적절한 압력과 적절한 힘으로 해야 되는데 CPR을 아주 정석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처럼 아래쪽이 아니라 이 위쪽이어서 저희가 갈비뼈 손상이 되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정석의 CPR을 시행한 경우이고 CPR을 할 때는 심장을 압박하는 게 목적이라 갈비뼈가 손상이 되더라도 심장이 압박될 정도로 하는 게 중요한데 하임리히법은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심장 압박이 아니고 그 아래쪽에 공기 압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치를 잘못 잡거나 압력을 잘못 주면 갈비뼈 손상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영아에서는 간 혹은 갈비뼈 손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다른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 건데 성인 혹은 어린이에서도 갈비뼈 손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지 위치를 그 흉골 만져지는 뼈의 아래쪽 그래서 갈비뼈를 누르지 않도록 위치를 잘 잡아서 하시는 게 갈비뼈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 정석의 하임리히법은 사실 갈비뼈 손상이 없어야 되지만 잘못된 하임리히법을 하게 되면 갈비뼈 손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뉴스 보면 꼭 밥 먹다가 식당에서 픽 하고 쓰러지던데 기도 이물은 바로 조치해야 되는 응급 상황밖에 없는 건가요? 그냥 계속 목에 뭐가 낀 것 같다 이런 건 기도 이물로 보지 않나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밥 먹다가 식당에서 픽하고 쓰러지는 경우는 기도 이물이 아닐 수도 있고 기저질환에 인한 경우들이 많고 사실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다른 심장 질환이 있거나 다른 지병이 있어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음식을 먹다가 캑캑거리고 기침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목을 쥐어잡으면서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기도이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주변의 목격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응급조치를 시행하셔야 되고요. 음식을 먹다가 목에 뭐가 낀 것 같다 혹은 그 외에 그냥 평소에도 목에 뭐가 낀 것 같다 이런 거는 기도이물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대 아래쪽 이제 숨 쉬는 길로 갔을 때 저희가 그걸 기도이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인후두 역류증이라 그래서 목 뒤쪽이 좀 부었거나 역류성 식도염에 동반된 부종 혹은 가래 뭐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높고 목에 뭐가 낀 것 같은 느낌이 곧 기도이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피띵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이 받으셨던 환자 중에 어떤 기도이물 환자가 제일 기억나시나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뼈 아프고 어려웠던 환자가 제일 기억에 대부분 남는데
옷빈이 열린 채로 기도에 넘어갔던 화나 어린이가 제일 어렵고 속상했었고, 실제로 옷빈이 이렇게 열린 상태로 삼키게 되면 저희가 꺼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옷핀이 걸리지 않게 꺼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정말 3시간 가까이 기도 이물 제거를 했던 경우가 가장 기억에 남고, 노인분 중에서는 부분 틀니가 아니라 그 틀니 전체를 삼키셔가지고, 저희가 식도 넘어가는 길, 기도 넘어가는 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틀니가 기도의 반, 식도의 반 이렇게 걸쳐져 있었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사실은 마취할 때도 전혀 기도로 산소를 넣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제거했던 기억이 있어서 전체 틀니를 삼키셨던 할머니 분, 이렇게 두 분이 지금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은 그런 날님, 물이나 음료 마시다가 살에 들리는 것도 기도 이물 위험이 되나요? 자주 그런 아이는 검사 받아야 하나요? 사실은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현상이 살에 들린다고 표현을 하는 거라, 물이나 음료가 마시다가 살에 들리는 거는 기도로 그 물이나 음료 일부가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기도 이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례가 들렸을 때 기침을 하는 현상은 사실은 몸의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이나 음료를 거꾸로 이렇게 뱉어주는 거라서 몸의 자가 방어 능력이고, 물이나 음료 넘어갔을 때 기침을 잘 하는 아이는 오히려 반사는 정상인 거라서 기도 이물 혹은 다른 위험성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한 아이는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만 집중을 하도록 하고, 또 너무 급하게 먹지 않는지를 잘 교육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고, 너무 자주 그런 아이, 물이나 음료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어도 사례가 자주 걸린다면 실제로 삼키는 기능이 정상인지 그런 연하 기능에 대한 검사는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사례가 너무 자주 들리고 음식물 삼키는 과정이 잘 안 된다면 그것도 연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도 이물이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하 기능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김홍성 님이 결국 일관된 질문을 하나 더 해주셨는데, 성인도 기도에 음식이 들어가는 일이 흔한가요? 특히 나이 들면서 자주 살에 들리는데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은 요새는 점점 더 고령화 인구가 많고, 예전 100세 시대가 이제 점점 120세 세대 시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도 안에 이런 감각 혹은 기침 반사가 점점 나이 들수록 떨어지고, 기도의 음식을 제대로 음식을 삼키는 연하 기능이 나이 들면서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 들면서 점점 사례가 들리는 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기는 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현상이 자주 반복이 되면 삼키는 기능에 대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른 기저질환이나 연하 기능에 문제가 있는 노인분들은 기도 이물이 잘 발생을 하지만 정상 성인에서는 사실 기도 이물로 잘못 삼키고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는 사실 소아나 노인만큼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프리나 님이 마지막 질문 하나 주셨고요. 음식이 아닌 고춧가루 같은 매콤한 게 딱 기도를 막은 건지, 뭔가 목구멍이 딱 붙어서 숨을 10초 정도 못 쉬고 목을 붙잡고 끙끙대니 119를 신고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바로 숨은 잘 쉬시면서 해결은 됐던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매운 거를 먹으면서 그게 어떤 부위를 자극했거나 이제 붓는 느낌이 들고, 그게 실제로 환자분은 목을 붙잡으면서 숨을 못 쉰다고 느꼈겠지만 실제로 기도는 열려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갑자기 이게 붓고 느낌이 변하니까 아마 당황하면서 더 그런 공황장애처럼 숨을 못 쉬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정말 큰 이물이 아니라면 기도 전체를 막기는 쉽지가 않아서 매콤한 거 먹을 때 아마 목 안쪽이 자극이 되면서
부종이 생기고 일부 부종 때문에 확 붓는 막히는 느낌이 생겼을 수 있고요. 지금 댓글 주신 것처럼 고춧가루 혹은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 과일 뭐 이런 종류라면 알러지 반응 때문에 그런 일부 부종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평소에 먹던 음식이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알러지가 없는지 조금 조심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그때는 기도를 막거나 하진 않았을 거고 부종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불편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기도 이물 이야기를 제가 그래도 가능한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응급처치와 저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준비해봤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저도 강의를 해드린 보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유 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날씨 더운데 집에서 음식 드시면서 기도 이물 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또 그런 상황이 주변에서 생겼을 때 꼭 응급처치를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따뜻한 청취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기관 식도학회에서 또 이런 기도 이물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하고 또 좋은 기구들을 개발하고 요즘에는 이제 점점 로봇으로도 기도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계속 학회 차원에서는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 시청자분들은 그런 기도 이물을 조심해 주시고 저희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